예, 하노이 회담 결렬 뒤에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잇따라 강경 발언을 내놓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면서 경고에 나섰습니다. 네, 미국은 자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일단 대화를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관련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하노이 결렬 이후에 그동안 자극적인 말은 없었는데 이 이후에 북한 측 반응으로는 가장 어제 최선희 부상의 언급이 상당히 좀 임팩트 있는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좀 심각하게 봐야겠습니까? 한 2주 정도 숙고를 하고 나온 반응인데 예. 일단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주 동안 북한도 굉장히 좀 미국의 반응, 국내적인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살피고 숙고한 상태에서 나온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이르고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이자 또 우리 측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예. 그 회담을 발표하는 형식과 시간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낼 때는 외무성 부상 담화, 성명 그런 형식으로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맞춰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밤이죠. 밤이나 그렇죠. 새벽에 발표할 때가 많고 예. 미국이 이제 업무 중일 시간에 이제 발표한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 방식으로 평양에서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어쨌든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게도 이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2주 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모종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그러니까 협상 중단도 고려할 수 있으니 빨리 다시 만나서 협상을 또 하자, 움직이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안에 지금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으니 다시 한번 좀 하자라는 거를 어떻게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2주간에 지금 남북 간에 혹은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보도되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예.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물밑 접촉이 좀 없었거나 아니면 물밑 접촉의 내용이 좀 시원찮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다음 협상에서 협상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강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노이 결렬 이후에 이제 38로스가 제기했던 그게 좀 큰 문제가 되면서 그 이후로 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강경 발언도 이제 그에 비춰서 만약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상당히 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상황,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국의 양보를 좀 어제 북한의 발언이 미국의 어떤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판 흔들기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렇죠. 2주 동안 미국은 상당히 그래도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그렇죠. 제재에 대한 것도 그렇죠. 그렇고요.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내부에서 계속 이제 위성 사진들 분석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북한이 이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이야기들. 미국식 이제 판 흔들기가 계속 2주가 됐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2주 동안 지켜본 후에 어제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예. 회견이라고 하는 형식을 토대로 이제 다시 한번 포화를 좀 연 상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책임을 외교 안보 라인에 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같은 맥락으로 그럼 저희가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종국적으로 완전히 판을 깨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 연구원님도 교수님, 박사님도 이걸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배경에는. 예. 트럼프 대통령을 좀 비난하거나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는 신비할 정도로 궁합이 잘 맞다. 이제 영어식으로 예. 케미가 잘 맞다 이제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얘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할 수 있는 정상회담의 판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이제 비난을 한 것이죠. 비난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 얘기 듣지 말고 나랑 직접 좀 대화를 하자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좀 숨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시 좀 만나자라고 하는 걸로 좀 결론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모종의 근데 이제 메시지겠죠. 만나자는 게 저희가 볼 때는 네. 좀 기분 좋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협박성, 경고성으로 하다가 만나게 되는 접점을 찾는다는 게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둘만이 결정을 좀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죠.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말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볼턴 보좌관이 마지막에 뭐 빅딜 카드를 예. 내놔서 이제 판이 깨졌다라고 이제 북한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기로는. 그렇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간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빼고 예. 그 최고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서 이제 단판을 짓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하노이 결렬 네, 때도 예. 이제 뭐 지적됐던 것들이 탑다운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다시 접점을 찾는 것도 위에서 두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그 고려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그렇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헤어질 때 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얘기했지만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게 아니라 예. 뭐 좋게 이제 합의하지 예. 않기로 합의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해서 예. 둘이 또 뭔가 모종의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사인은 언론에 하지 보도되지 않았지만, 않았지만, 그렇죠. 예. 이번에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만나서 사인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늘은 우리가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서 중간에 이 참모들 관료들의 통해서 보고받은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털어놨으니 네. 다음번에 만나서 사인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아마 회담이 좀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좀 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나하고 직접 이야기해서 그때 얘기 났던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짓자라고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모종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성명을 발표하거나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종국적인 것이죠. 예. 이제 그 전에 일단 최선희 외무성 부상 혹은 그 이후에 조금 더 급을 높여서 리용호 외무상 등등의 앞으로도 좀 단계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없는데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화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마찬가지 맥락으로 또 봐야 되는 건지요? 예, 뭐 이제 상황 관리를 하자는 거죠. 이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뭐 사찰단이 들어가 있고 할 때는 사찰단 들어가 있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간이 좀 급하고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반대 입장이죠.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에 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뭔가 제재 완화를 풀어줄 생각도 없고 어쨌든 계획표상에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오히려 시간 끌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뭐 이런 뭐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좀 반응은 하지 않고 뭐 대화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 내용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기억하시겠지만 5월달에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얼뜨기, 뭐 횡설수설을 한다, 막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극적이었죠. 그렇죠. 예.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초강수,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자극적이진 않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메시지 관리를 북한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양쪽이 이제 접점을 좀 당분간 좀 냉각기이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주제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 경고성의 멘트에 있어서 어떤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그렇죠.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 네.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얘기하셨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그 대화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핵미사일 시험하지 않겠다. 믿는다라고 했는데 동창리 지금 최근에 산팔로스가 제기했던 그 동창리 미사일 기지가 셋업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북한이 이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북한은 좀 행동을 일단 좀 보여준 거죠. 말로 뭔가 이제 협상 중단하겠다, 우리가 다시 미사일 발사 준비하겠다, 뭐 이제 그렇다기보다도 그렇게 은연중에 좀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종의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걸 의도성이 보여주는데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그렇죠. 부분이? 이제 그게 예. 시점이 전운지는 아직은 객관적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 어쨌든 그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있대 노출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네. 위성에 대해서 노출되고 있는 거 다 아는 상황에서 어쨌든 예. 동창리 발사장을 다시 한번 이제 복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의도된 행동, 계획된 행동인 거죠. 이게 아. 통상적인 행동은 아닌 것이죠. 그게. 그럼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도발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게 판을 깨는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판을 그거는요? 깨는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는 그렇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보복이 있다는 걸 알고 움직임은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보여줬으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도로. 그렇죠. 이게 지금 정상들 간의 회담이 이제 2번이나 있었잖아요. 예. 북미 정상회담. 그 와중에서 직접 이제 판을 깨는 행동.
이게 그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직접 이제 약속을 한 상황이죠. 예. 핵과 미사일 시험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황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리와는 뭐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시키는 거를 네. 작년에 이제 약속을 해주고 해서 동결 대 동결 상황으로 지금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걸 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이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버퍼존이라고 하죠.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없죠. 정상들 간의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갈지는 그건 정말 판이 깨지는 상황인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깨지지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정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그 두 정상의 결정이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조만간 어떤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신년사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이 뭘까에 대한 궁금증도 컸었는데, 아마도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성명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이제 성명이 뭐 빠르면 뭐 바로 임박하게 나올 것처럼 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박하게 나온다면은 뭐 이번 주말이나 언제 좀 빠르게 좀 나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4월 달에 이제 이번에 새로 뽑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회의를 하거든요. 1차 회의를 하고 노동당 전원 회의가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뭔가 그때까지 일종의 좀 움직임, 그 미국 쪽에 움직임이 없으면 그때 이제 뭐 언급을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김정은 네. 위원장이. 이제 그 조만간이 지금 금명 이제 뭐 며칠 혹은 일주일 사이가 될지 아니면 약 한 달 뒤쯤이 될지는 이제 그거는 그 시기는 어쨌든 미국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걸 어제 이제 돌을 던진 것이죠. 예. 그래서 던져놓은 것이고, 그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주목들이 되는데 네. 그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게 진짜 새로운 길일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다시 보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협상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북한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오래된 길이죠. 그러니까 신년사 내용만 본다면 신년사의 한 3분의 2를 할애했던 미국과 협상이 잘 안 돼서 제재 완화 잘 안 풀리고 하면은 자력갱생과 자립경제로 가겠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네. 신년사의 내용이었거든요. 예. 자력갱생과 자립경제의 성과를 이제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오래된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그 새로운 길이라고 해서 도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처음 하는 게 아니죠. 벌써 6차례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은 수도 없이 쏘고 했는데 예. 뭐 그렇게 도발을 한다고 하는 것도 별다른 새로운 것이 없고,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좀 외통수로 빠지게 되는,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오래된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좀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반응을 당분간 좀 안 내보낼 아, 것 같아요. 오히려 내놓지 않겠는. 예, 오히려 좀 이게 시간을 좀 끌면서 이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도 어쨌든 정부 내 조율을 하고 말을 하겠다, 예. 혹은 대화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 관리하는 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상황 관리를 하는 거죠. 동결 대 동결 상황으로 이제 올해는 어쨌든 좀 끌고 가면서 내년 초나 뭐 하여튼 연말쯤, 올해 연말쯤 해서 재선 가도가 시작될 때 그때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정무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 관리에 아마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교적인 관계에 대해서 뭐 다 알 수 없고 네. 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커다란 한반도 비핵화라는 담론을 놓고 양측이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 의견은 네, 공통적인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 고위급들은 물밑에서 교섭을 그렇죠.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2주간에 저는 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그 내용을 보면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네. 물밑 접촉이 좀 없었거나 아니면 물밑 접촉의 내용이 좀 시원찮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청와대 간에 뭐 한라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한라인 통화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 대통령은 이번 주에 또 동남아 가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직접 대화를 할 기회는 없었을 것이고, 예. 그랬을 때 과연 뭐 이제 우리하고도 이게 어떤 당국 간의 뭐 물밑 조율이 좀 있었는지, 혹은 북미 간에도 뭐 뉴욕 채널 등을 통해서 물밑 조율이 좀 있었는지.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신통치 않거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이제 그런 식의 좀 강경 발언들을 좀 일단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좀 그렇죠.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인데 어떻게 예. 좀 이거를 해결해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 뭐 이제 또 특사가 일단은 좀 필요한 상황이죠. 작년 예. 3월 5일 날 이제 우리 특사가 처음 갔었잖아요. 거의 이제 시계추가 다시 1년 전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다시 이제 특사를 한번 간다든지 아니면은 북한 측에 이제 협상에 참여했던 이제
실무 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리용호 외무상이나 네. 뭐 하여튼 뭐 김혁철 혹은 뭐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등과 우리 측의 이제 카운터 파트들이 판문점에서 이제 뭐 알려지진 않겠지만 비공개 이제 회담을 가진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북한 측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그리고 미국 측 이야기도 동시에 좀 듣고 하면서 양측이 진짜 입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하고 이제 중재안이라고 하는 거죠. 작년까지는 이제 중개자 주선자였어요.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이제 중개자 주선자 입장이었는데 네. 올해부터가 실제 진짜 중재자 입장에서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중재안을 양쪽에 제시를 하고 양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접착시키는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과 미국 양측도 지금 우리에게 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역할, 뭐 어제 문재인 외교안보 특보도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양보를 조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어떤 지렛대가 돼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경협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또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남북 경협과 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 완화 면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는 완고한 그 입장을 지난 2월 말 하노이 노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다면 이를 어떻게 좀 양쪽을 끌어당길까라고 하는 거 내용을 좀 꺼내놔야 하는데 그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럴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빅딜이라고 하는 합의의 일괄 타결을 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합의의 일괄 타결하고 그리고 합의 내용을 일괄 이행하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것이 타결과 이행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합의는 일괄 타결할 수 있습니다. 빅딜로 해가지고 로드맵 순서표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 사인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에 한 날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시행은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의는 일괄 타결로 하되 이행은 좀 동시적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양측 모두 이제 협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지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 정부가 원하는 뭐 남북 경협과 교류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남북 관계의 진전을 중심축을 놓지 않는 것도 지금 그 로드맵과 시간표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북미 간의 양쪽을 안 치는 것도 어쨌든 남북 관계의 그렇죠.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예. 중심축에 놓고 정책을 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상호 간의 어떤 그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괄 타결과 또 시행은 점진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촉진자로서 역할을 문 대통령의 역할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야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한반도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